안녕하세요. 대학 어디가 TV의 홍성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소개를 해드렸던 거에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2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작성이라든지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요령에 대해서 한번 대입정보 119의 책자 파일을 같이 보시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정보 119의 110페이지를 좀 같이 봐주시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고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면접고사의 반영 비율이 2단계가 있는 단계별 전형인 경우에 대해서 좀 예시로 알려드리는 건데요. 110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면접을 50% 이상 반영을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그 대학의 또는 그 모집 단위나 전형의 면접 비중이 높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반영 비율 중에 면접고사에 반영 비율이 100%가 되는 이렇게 디자인이라던가 또는 계약학과에 해당되는 거가 아니라면요, 대부분 50%나 60%에 해당되는 비율을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면접의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대라던가 이렇게 또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이런 대학들은 또 교직 인성이라는 것들이 또 준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중요하신 거는 면접의 비율이 중요할수록 또 높을수록 그 전형의 면접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10페이지의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이 50%는 아니지만 30% 이상이 되거나 또는 20% 이상이 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면접 비중이 50% 이상 되는 대학들도 중요하지만 면접 비중이 30% 이하로 낮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준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릴 뭔가 제시문 기반이라든지 또는 사실을 확인을 하는 면접일지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역시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면접을 임하지 않거나 또는 준비를 잘하지 않다면 합격에 대해 주요 결격사항이 될 수가 있어서 꼭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면접의 비율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면접의 유형에 따라서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의 유형인 학생부 기반의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의 제시문을 추가로 제시를 해서 이 제시문을 읽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해서 질의응답을 통한 사고력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면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이 취하는 면접의 유형이 되고요. 제시문 기반이라고 한다면 고려대학교의 계열적 합평이라든지 또는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 확인을 좀 넘어선 무언가의 전공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또는 뭔가의 생각을 묻는, 계획을 묻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의 면접 유형에 대해서 면접 기준 및 면접의 방법에 대해 몇 가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천대학교에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 기준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죠. 뭐 인성이라던가 또는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한 면접의 기준이라던가 요소들을 이렇게 평가원이 3명이 오신다던가 아니면 입학사정관 몇 명이서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이 되고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면접이건 또는 서류평가를 하건 전공 적합성이라던가 인성이라던가 성장 가능성이라던가 발전 가능성 같은 주요 키워드는 뭐 비슷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어느 정도의 가능성 또는 열의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인성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인성이라는 그 단어만을 봤을 때에
착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인성이라는 표현은요, 착해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줘 라는 단편적인 어떤 단어의 뜻보다는 이 단어의 특징이 다른 교우들 또는 친구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얼마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대학에 가면 여러 가지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얼마나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아까 앞에 있는 것은 어떤 대학의 면접 기준이라던가 또는 면접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의 예시를 본다면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지역균형 선발이나 일반 전형을 이렇게 면접 기준이 지역균형 선발은 기본적인 학업 소양이라던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식으로 된다면 일반 전형은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에 대한 적성이라던가 적합성 또는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이 친구가 이 전공이라던가 이 분야에 얼마나 좀 전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대학에 따라서 전형이 두 가지가 이상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개수가 있다면 대학마다 전형명을 확인하시고 면접 기준이나 면접 방법들을 꼭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일반 전형의 면접의 방법을 준비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지어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도 120페이지에 대입정보 129에서는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면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 주 목적이에요. 당연히 거짓인 것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면접위원들께서 개별 면접의 형태로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께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장 황당한 면접의 내용은 그거죠. 면접위원들이 학생한테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이런 활동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더 특이점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제가 그랬나요? 제가 이런 활동을 했나요? 라고 답을 한다면 당연히 합격에는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뭔가 내가 이 활동을 했다라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거나 제가 그랬나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챙겨서 제가 이 활동을 했던 동기나 내용, 역할, 배우고 느낀 점들을 꼭 강조해서 면접위원들께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려서 강점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고 하더라도요, 자기소개서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활동 내용을 통해 지원 동기라던가 학업 계획이라던가 진로계획 가치관 등을 미리 써보시더라도 간단하게나마 또는 뭐 간단하게라는 워딩은 적혀 있지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어느 면접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을 좀 당당하고 짜임새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그 제시문이 무엇이었는지 또는 그 제시문을 통해서 어떤 거를 물어봤는지를 대학들이 요즘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파일을 대학교의 홈페이지거나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기반 면접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대학이 무엇을 물어봤는지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확인해 보시면 면접 내용이라든가 질문 내용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제시문이라는 내용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어려운 문항이라던가 또는 조금 새로 들을 만한 그런 대학교 수준의 어려운 문항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재가 있다면 게다가 이 소재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나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잘 묶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기본 면접은 꼭 필수는 선행학습 영역평가 결과를 파일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교 홈페이지나 또는 입시 관련 홈페이지 그리고 어디가 사이트 홈페이지에도 같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토론 면접을 할 수도 있어요. 대학은 여러 명의 토론 면접을 할 수 있는데 주로 토론 면접을 하는 대학이나 단과 대학들은 교대라든지 의학 계열이라든지 또는 일부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면접 형태고요. 이 부분은 과거와는 조금 달리 과거와는 중요성이 토론 면접의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주도성이 좀 과거의 어떤 트렌드였다면 요즘의 트렌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성과 관련되어서 배려심이라던가 또는 소통이나 협업에 관련된 요소를 좀 평가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 두세 명 같이 좀 자리를 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고 확인하고 해서 정리하는 어떤 연습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제한된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들어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원하고자 하는 과라던가 어떤 대학에 따라서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의 기본 자세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게 기본 자세라는 표현을 쓰긴 했으나, 어찌 보면은 조금 기본 자세라는 표현보다는 꼭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점점 블라인드라는 단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갑니다. 네, 다들 잘 아시죠? 제가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저 어디 살아요? 저 집이 어디예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얘기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 또는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는 있지만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특징지어서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게 하는 블라인드 면접이 많은 대학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단정한 복장이라든지 또는 말을 해주시는 습관이라던가 언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가이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라던가 또는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라인드 면접 또는 블라인드에 어떤 해당되는 요소들을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서류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순간이 됐습니다. 제출 서류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주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에서는 교사 추천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주요 제출 서류 또는 평가 요소가 되는데요. 당연히 모든 내용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들은 121페이지 이후에 출결이라든지 또는 봉사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들으셨던 그 수업 시간에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주요 평가 요소들은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간단한 내용들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대학들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이 내용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공통문항이 1, 2, 3번이 있고 대학마다 자율문항이 4번이라는 항목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대학마다 자율문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문항들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1번에 대한 내용 또는 2, 3번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라든지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그리고 배려 나눔 쪽 이렇게 협력에 대한 워딩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입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또는 학교 생활 중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또는 어떤 의미를 느꼈느냐 그리고
협력했던 경험이 무엇이 있느냐.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인상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생활 기간 중에 학교 내에서 자랑하고자 싶은 내용들 또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쭉 잘 작성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업에 기울인 노력, 의미를 두고 노력한 교내 활동, 배려, 나눔, 협력 등을 실천한 사례, 이런 것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본인이 확인하셔서 좀 한번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성을 해야 자기소개서에 내용들이 적혀질 거니까요. 그리고 4번에 대한 내용들은 보통 대학들이 우리 대학에 왜 지원했는지, 그럼 그 지원을 왜 했느냐에 따라 고등학교 활동 중에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번 또는 1, 2, 3, 4번에 대한 내용들을 꼭 한번 미리 모의 연습하는 것처럼 챙겨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보시면요.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0점 처리되는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의사항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것도 그거죠. 네, 0점 처리된다는 의미는 합격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쓰지 말아야 될 항목들을 쓰게 될 때는 불합격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불합격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블라인드가 쭉 되더라도 그 의미가 쑥 빠져 있게 된다면 평가에 좋은 요소로 평가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요 0점 처리된 항목들은 공인 어학 성적에 점수를 기재한다던가 또는 여러 가지의 사교육에 유발을 할 수 있는 올림피아드라던가 또는 경시대회 내용이 작성된다면 이 부분은 0점 처리가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기소개서 작성의 키워드는 교내 활동이죠. 학교 내에서 했던 활동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해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생활 중에 해외 어디를 갔다 와서 이랬어요 라는 내용들도 적으시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유념해 주셔서 자기소개서에 글자 수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4번 문항에 대해서 2020학년도의 기준으로 126페이지에 몇 개 대학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요. 이렇게 기억 니은 순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 가천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에 뭘 했는지를 써달라 라는 그런 대학들이 있고요. 비슷한 게 건국대학교도 노력한 과정을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과거의 어떤 경험을 써달라고 한 내용도 응을 요청한 대학들도 있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죠. 우리 대학이 지원자를 왜 선발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또 오히려 재미있게, 재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유형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에 뭐 했나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이 왜 지원자를 뽑아야 되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요? 라는 그렇게 크게 두세 가지 종류의 유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맞춰서 미리 작성을 해 놓으면 A대학에 쓰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B대학에 쓸 수도 있겠고요. 또는 못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형태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